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시원한 그 계절이 돌아왔는데 지난주에도 역시 그 국제 정치는 사건이 많이 발발했습니다. 제가 특히 지난 8월 30일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91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제를 냉전 종식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고르바초프를 추모하며 가지고 냉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고르바초프라는 인물, 그리고 그와 상대했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 수상 등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그래도 91세를 살았으니까 최근에 산 정치가 중에서 수명을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전쟁이 이제 있었는데, 냉전은 영어 실력이 아주 탁월한, 문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월터 리프만이라는 기자가 처음 썼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처칠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썼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콜드워라는 단어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워라는 명사를 콜드라는 형용사로 이제 꾸몄는데, 전쟁이 차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뜨거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핫워입니다. 핫워라는 것은 그냥 핫자는 띄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애들한테 전쟁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면 전부 다 불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빨간색으로. 근데 이제 콜드워 그러면은 전쟁이 차갑다라는 뜻이니까 좀 이상해요. 이제 우리 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은 시대별로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거긴 이름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전부 해를 얘기해야 됩니다. 1798년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냉전 시대 그러면은 몇십 년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945년부터 이제 소련이 망하는 1990년 무렵까지를 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차가울 수 없는데 그때를 냉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세상에 말이죠, 정말 초강대국, 슈퍼파워는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혼자서 모두와 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혼자서 전체와 싸울 수 있는 나라를 슈퍼파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초강대국은 하나만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초강대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소련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얻을 게 없어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으르렁거렸습니다. 생각의 달이기 때문에 평화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싸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시대를 냉전이라는 참 영어 실력들이 말재간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대가 이제 몇십 년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크레물린 궁전의 깃발이 바뀌는 날, 그것이 1991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제 소련 국기가 내려가고 그리고 러시아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기는 소련이 혁명으로 생긴 나라인데 그 앞에 그러니까 혁명으로 무너지기 전에 왕조 러시아 제국의 깃발을 그대로 썼죠. 그래가지고 소련은 여러 개의 연방입니다. 다 독립이 됐죠. 그래서 러시아 하나 남고 나머지들은 조그만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폴란드라든가 동독이라든가 체코라든가 위성국들이 이제 제대로 된 독립국가로 변하는, 정말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아주 대혁명적인 그것이 냉전이 끝난 겁니다. 근데 냉전을 끝나게 한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인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는 겁니다. 두 나라가 너무나 힘이 센데, 옛날에 미국의 냉전의 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 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고 또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중에 쯔비그뉴 브레진스키라는 학자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86년에 그러니까 냉전이 아직 끝나기 전이에요. 한참 냉전이 이제 심각할 때 그때 그 게임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언제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경쟁이 끝나겠냐. 뭐 둘이 타협해서 끝날 수는 없고 전쟁을 하면 지구가 다 끝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관두고 자본주의 국가가 될 경우 혹은 미국이 자본주의를 관두고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경우 그래도 안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운명적으로 가서 부딪히게 돼 있는 제국이라는 겁니다. 콜라이딩 임파이어. 둘이 1등, 2등이라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도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2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2등은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1등은 1등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 플랜에서는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힘을 잃으면 냉전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힘이 빠지면 끝나는 거야. 요거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랑은 조금 그 다른 맥락이지만은 이것도 이제 냉전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는데 가장 혁혁하게 기여한 사람은 고르바초프라고 봅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페레스트로이카, 이건 뭐 러시아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개혁, 뭐 다른 생각으로 무엇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소련이 한때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1980년대가 돼서 비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기왕의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파입니다. 개혁파인데 결국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하고 둘이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친해졌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그 제안을 사실은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싸워가지고 3차 대전을 해가지고 끝낸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냉전을 끝냈는데 그래서 1991년 12월 25일 날 이제 소련이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로 러시아가 생기는데 러시아가 생기는 날 바로 소련을 해체하는 주역인 그 고바초프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는 이미 이제 고바초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죠. 고바초프가 뭐 옛날에는 그래도 인물이 그냥 뭐 핸섬하고 이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았는데 죽을 때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이 사람은 냉전이 끝나고서 한 30여 년을 더 살았죠. 그런데 그 미국에도 이제 자주 가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고르바초프를 그 유럽의 한 그 신문, 기독교 신문이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고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비유할 때 우리가 고레스라고 그러는데 고바초프 was like biblical king Cyrus. 고레스라는 소리입니다. 고바초프는 성경에 나오는 사이러스 왕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는 liberated the people of God.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련도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는 아주 믿음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죠.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가 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다 붕괴가 됐다가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다음에 그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고바초프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나는 그 고바초프라는 인물이 정말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 항복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련을 정말 사람이 밥 먹고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때는 좀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바초프가
일종의 개명군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르바초프 부인이 그 라이사 고바초프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물도 잘생기고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나대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외교하러 다니고 뭐 이제 외국에 자주 다니고 낸시 레이건 그 미국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낸시는 그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이고 영화배우 중에서 영화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인물도 아주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고바초프 부인이 그 만나서 이렇게 그 외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이것이 미국과 소련의 그 냉랭함을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라이사 고바초프는 빨리 죽었어요. 1999년에 죽었는데 여기 또 사진 하나 보세요. 고르바초프가 Alone with myself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는 그 고바초프의 그 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고바초프라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잔인한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관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정말 그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바초프하고 둘이 정말 친구 같아요. 사실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습니다. 고바초프는 1931년생이고 레이건 대통령은 1911년생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한 사람은 70대가 됐을 때고 한 사람은 50대일 때 이렇게 찍었는데 서로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유명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뭐 안락한 소파에서 앉아있고 그 가운데는 벽난로에서 이제 그 불이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985년 제네바 회의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핵전쟁 난다고 그럴 때입니다.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핵전쟁이 날 줄 모른다. 정말 그 냉전의 피크가 올랐고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 저 미친 영감 때문에 3차 대전 나게 생겼다라고 뭐 난리 법석을 떨 때입니다. 그때 그 고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제네바라는 데는 그 스위스에 있지만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중립국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 만났는데 요 장면은 그 회의하는 장면이 아니라 회의하다가 잠깐 쉬러 나갔습니다. 쉬러 나갔는데 둘이 걷다가 그래도 좀 뭐 그 분위기가 안락한데 둘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제 고바초프 대통령 딱 둘이 앉아서 얘기했으니까 어디 이렇게 공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여기 수행했던 슐츠라는 그 미국 외무장관 그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고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대요. 고바초프 씨, 만약 우주인이 미국을 공격하면 당신은 우리를 도와줄 거요. 그랬더니만은 도와주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만약 우주인이 소련을 공격하면 우리도 당신네들을 도와줄 거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통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고바초프를 믿게 된 거가 그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봤대요.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끝에 가서 아멘 그러는 것을 보고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는 뭐를 할 수 있다라고 공산국가의 대통령인데 되게 기독교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냉전을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고르바초프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초기 이 전략은 완전히 공세 전략입니다. 뭐 무기도 엄청나게 늘리고 그리고 뭐 소련이 좀 미사일 많이 만들었으면 우리는 우주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막을 거야. 스타워즈라고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그 러시아를 몰아붙였던 대통령인데 결국 러시아랑 평화를 가져오게 됐고 무기도 가장 많이 없앤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죠. 나중에 이 고바초프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부활된 것이 바로 그 페레스트로카의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다. 자기가 소련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신사고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했는데 그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종교회가 리바이벌 살아났고 그것이 가장 큰 이 덕이었다. 1990년에 종교자유법을 지지했답니다. 그 공산국가에서 종교자유법을 지지하게 되면은 공산주의는 뭡니까? 유물론의 나라죠. 유물론의 나라에서 그 스피리트, 이 정신, 유심론 이쪽을 지지했다는 건 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1989년 미국 가면 말이죠. 캘리포니아에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슐러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를 소련에다 초청해가지고 소련에는 그 유일하게 국영방송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냉전이 끝나는 얘기인데 이 끝날 때 그 주역이 바로 이제 소련의 고바초프 대통령입니다. 그 고바초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다수가 믿는 사람들이죠. 정신적 자유가 없다면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결국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전을 끝냈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핵전쟁으로 다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악몽은 꾸지 않고 살게 되겠죠. 1985년에 제네바 회담에서 이제 우주인이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를 도와줄 거요. 물론이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도 당신네들을 도울 거요. 우주 공격 받으면은. 그래서 이분이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6월 달에 이제 피크가 지난 겁니다. 냉전의 피크가 지나고 브란델부르크라는 그 독일 베를린에 그 가서 연설을 하죠. 이때 이 연설 듣고 또 미국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 늙은 영감이 3차 대전을 일으켜야 말 거라고. 뭐냐 그러면 고바초프 씨 일로 오시오. 그리고 이 벽을 허무시오. 미스터 고바초프 tear down this wall. 이건 뭐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연설문이고 또는 베를린 월 스피치라는 말로도 이제 되는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고바초프하고는 일이 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나온 책이지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냉전이 끝나는 때 그 휴먼 팩터 냉전의 그 당시의 주역이 누구냐?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는 그 아주 탁월한 정치가가 있었고 그 소련의 고바초프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 세 명이 정말 국제 정치를 변화시켰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어떤 그 개인 정치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제 시스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해. 아까 제가 맨 앞에 그 앞부분에서 브레진스키 교수 얘기를 했죠. 두 나라가 성격이 바뀌어봤자 그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야. 한 나라가 힘을 잃어야지 평화가 오는 거야. 그게 바로 국제정치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아치 브라운이라고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이 냉전이 끝난 데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개인들 고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정치 설명할 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러죠. 야, 어느 나라가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미국 같은 나라는 무조건 그건 운명적으로 제국주의밖에 안 돼. 자본주의라니까. 그리고 사회주의는 평화국가지. 그 나라들은 이제 국가의 속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시즘은 국가의 속성을 보죠. 그리고 아까 브리젠스키 교수 같은 사람은 한 나라가 힘을 잃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치 브라운 교수 같은 사람은 그때 레이건이 있었고 그때 고바초프가 있었다는 사실이 냉전을 끝나게 하는데 정말 그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여러 면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개인에 관한 공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을 바꾸려는 이유가 개인이 바뀌면은 나라가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개인을 아주 중시하는 것이죠. 고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은 그 뭔가를 이뤄내는 겁니다. 1987년 12월 8일 날 이제 INF 트리티에 사인하는 거예요. INF라는 건 Intermediate Nuclear Force라고 그래가지고 중거리 핵미사일
그 미국은 퍼싱이라는 미사일을 유럽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소련은 SS-20라는 중거리 미사일 한 2,000km 정도 나가는 미사일입니다. 그걸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뭐 유럽에서 이제 3차 대전 난다라고 막 뭐 힘들 때입니다. 우리 제가 유학할 때도 그 주제에 관해서 뭐 공부 시간에 막 갑론을박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무기를 다 포기하자 해가지고 둘이서, 그래서 그 정말로 이 암스 컨트롤, 무기 군비 통제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군비 통제를 하고서 둘이 웃으면서 사인하는, 이것도 참 역사에 남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유엔에 가보면 말이죠. 그 악마를 그 용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굿니스가 이제 말을 탄 기사예요. 그리고 끝에는 그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흑백사진을 볼 텐데, 그 쓰러진 용을 창으로 찌르는, 그래가지고서 선이 악을 이긴다. Good defeats evil. 그러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악이라는 그 용의 그 동상 조각품을 만들 때 그 밑에 들어간 쇳덩어리가 뭐냐면은 그 미국하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바초프가 이제 무기를 다 줄이자 그래서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퍼싱 미사일의 일부를 녹이고, 그리고 소련의 SS-20 미사일의 일부를 녹여가지고 그거로 이 악을 상징하는, 녹여서 악을 상징하는 용을 만들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냉전이 끝났는데, 지금 사실 두 번째 냉전이 또 오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아무튼 첫 번째 냉전은 이렇게 참 좋은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3명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2004년 6월 5일 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장례식을 하는데, 골바초프가 와서 그 레이건의 관에다가 그 깃발로 덮은데 그것을 이제 만지면서 그 뭐 회고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골바초프하고 대처 수상이 같이 서서 레이건 대통령 이제 추모식을 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한 사진은 그 마가레트 대처 영국 그 총리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그 깃발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참 이 국제 정치에서 전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 인간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맞으면 이렇게 평화가 올 수 있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93세까지, 이때는 제가 그 마침 월간 조선사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그 추도사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추도사를 썼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뭐 남북 관계도 쉽게 해결될 것 같고, 미중 관계도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런 고바초프 같은 사람이 한번 나오기를 한번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냉전 시대가 이렇게 끝나가는 거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바초프도 죽고, 이제 대처 수상도 죽었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또, 그 냉전의 3주역들이 이렇게 다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주제는 제가 미국에 아주 재미있는 정치 상황이 전개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책 최근에 한 권 읽었는데 그 얘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